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혜원입니다. 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환율 보고서 경계감의 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2100선에서 마감했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수에 나서면서 다시 한번 730선 회복했습니다. 어제 특징적인 것은요. 한샘과 GS 홈쇼핑이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도 2부와 함께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종목 추천을 해드리는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큰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상 체결가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상승세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에 가까운 상승세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2164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위 종목들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빨간불 켜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2% 가까운 상승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43,000원대에서 마감을 했었는데 오늘 44,450원에 거래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SK 하이닉스도 오늘 상승세 강합니다. 1.72%의 상승세가 예상이 되고 있고 다시 한번 7만 원 선에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7만 90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 하락장에서 이 호재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를 이어갔었는데 오늘 2% 상승세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6만 7,500원에 거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트룩시마와 허즈마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0.11% 상승세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 삼바 재감리의 중징계 결론이 다시 한번 나왔는데요. 금감원에서는 2012년부터 회계 위반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회계 이슈가 불거졌을 때는 38만 원 선까지 내려가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10만 원 더 많은 46만 8천 원에서 거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종목들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현대차 움직임 없이 11만 6,500원에 거래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무디스가 현대차 그룹에 대해서 재무지표가 점차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포스코 상승세 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3% 넘는 상승세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27만 원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LG화학 오늘도 상승세 이어갑니다. 0.47% 상승하면서 32만 원 선 거래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최근 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유가로 인해서 이 실적 저하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도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오늘 1%의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11만 7,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이버는 13만 원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들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어제 이 KB금융 신한지주 모두 하락세 나왔습니다. 어제 금융주들이 일제히 하락세였는데요.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어제 1% 넘는 하락세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소폭 상승하면서 5만 2천 원대까지 다시 오를 것으로 보여지고요.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4만 3,20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SK텔레콤의 오늘 하락세가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8% 하락세 나오고 있는데요. 이 3거래 연속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이어져 오기고 있기도 합니다. SK텔레콤이 삼성전자와 함께 세계 최초로 5G 퍼스트콜에 성공하면서 어제 이 5G 관련 수혜주들이 일제히 상승세였는데 오늘 26만 원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SK 오늘 0.74%의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2%의 강한 상승세 나오기도 했고요. SK이노베이션 오늘 0.47% 상승하면서 21만 4,500원에 거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종목들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현대모비스 0.26%의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19만 1,000원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삼성생명 오늘 2% 넘는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92,800원에 거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는 9만 원 선에서 마감하기도 했죠. 오늘 LG생활건강 1%의 하락세 나옵니다. 어제는 상승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삼성 SDI와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1%대의 상승세가 나와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24만 7,500원에 거래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삼성 SDS 21만 500원에 거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1%의 강한 상승세 나와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740선까지 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위 종목들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대부분 빨간불 켜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오늘 4% 넘는 상승세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회계 처리 기준이 바뀌면서 팩스합액에 관한 임상 3상 비용이 자산으로 처리되게 됐는데 오늘도 상승세 이어가면서 92,300원까지 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1% 넘는 상승세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83,300원에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CJENM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의 매수가 이어지는 중입니다. 어제는 1% 상승하면서 마감했는데 오늘도 1%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33,200원에 거래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포스코캠텍 3거래 연속 상승인데 오늘 2% 넘는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72,000원대까지 다시 오를 것으로 보여지고요. HLB 오늘 2% 넘는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HLB 같은 경우에는 이 계열사 HLB 생명과학 주식 취득을 결정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는데 오늘 105,300원에 거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종목들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나노스 오늘 1%의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7,160원에 거래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바이로마드 같은 경우에는 2%의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22만 원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도 2% 상승세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이 9% 넘는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넷플릭스의 실적이 강한 실적 보여주었는데 오늘 11만 원 선 같이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메디톡스 오늘 2% 넘는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51만 2천원에 거래될 것으로 보여지고 펄어비스 오늘 0.77% 상승합니다. 20만 8,5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시초가 공략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예,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CJENM입니다. CJENM 같은 경우는 이제 CJENM과 CJ오쇼핑이 합병해서 이제 만들어진 그런 회사이고요. 최근에 빠르게 변하는 그런 미디어 시장 환경에 따라서 4개의 사업 부분, 미디어와 커머스, 영화, 음악 등 이런 커머스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합병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최근에 이 미디어 환경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뭐 유튜브나 뭐 이런 매체를 통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 세계로 퍼지는 그런 미디어의 파워,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이제 커머스와 이제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모델을 만드냐, 이것이 앞으로 시장의 화두라고 했을 때 CJENM은 거기에 가장 적합한 회사라고 할 수 있겠고, CJ그룹에서 이런 미디어와 커머스를 합병하면서 거기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 모델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은 굉장히 궁금해했습니다. 왜 홈쇼핑 회사와 미디어 회사가 합병을 했는지, 거기에 따른 시너지, 점점 이제 CJ그룹이 향하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좀 점차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매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뭐 최근에 CJ 오쇼핑 홈쇼핑 채널에서 보시면 연예인들인 기존에 이제 많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은 이미 이제 대중화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프로그램과 연동을 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뭐 CJ 같은 경우는 케이블 채널 17개 채널을 보유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채널이 몇 개가 있죠. 뭐 TVN이나 뭐 OCN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미디어 채널들을 활용해서 이것을 커머스로 이어지는 그런 사업 구조를 앞으로 좀 기대할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거기에 관련된 보고서들이 최근에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하시고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오늘 이제 미국 시장 좋게 마감을 했는데 또 시간 외에 넷플릭스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넷플릭스가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시간 외에서 11% 넘게 상승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오늘 역시 미디어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 굉장히 좋은 분위기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CJENM이 지금 코스닥의 시총 3위 업체입니다. 미디어 주식 중에 가장 큰 주식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업종 대표주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이제 앞으로 좀 관심을 계속해서 갖고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매수가는 시초가고요. 목표가 35만 원, 손절란 23만 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미디어 업종의 대표 종목인 CJENM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전문가 골든트리 투자자문 원종윤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라이브 매매타임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원종윤 팀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가장 최근에 주셨던 DGB 금융지주가 벌써 2%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 이 BNK 금융지주는 오늘 손절과 터치하면서 포트에서 제외가 됐고요. 현재 하나금융지주 1% 가까운 상승세 나오고 있습니다. SK 또한 4% 넘는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원종윤 팀장님의 수익률 탑5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개 종목 중에서 벌써 2개가 이 목표가 터치를 했는데요. 5위에는 SK 올라와 있습니다. 4%의 수익률 내고 있고요. KT는 5% 넘는 수익률 내면서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3위에는 다산 네트워크스 올라와 있는데 10%에 가까운 수익률 내고 있고요. 2위에는 BGF 리테일 올라와 있습니다. 8월 29일 날 주셨는데 12% 넘는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1위에는 LG U+ 올라와 있습니다. 7월 26일 날 추천을 해주셨고요. 벌써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14% 넘는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수익률 탑8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8위에는 신일섭 소장의 삼성출판사가 올라와 있는데요. 7월 30일 날 매수 의견 주셨고 21% 넘는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용우 팀장의 아이디스가 7위에 올라와 있는데 9월 14일 날 매수를 해주셨고 22%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 6위에는 신준섭 전문가의 탑 엔지니어링이 올라와 있는데요. 9월 7일 날 매수 의견 주셨고 25% 넘는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5위에는 이용우 팀장의 코나아이 올라와 있고요. 7월 27일 날 매수 의견 주셨는데 25%, 그리고 4위에는 신일섭 소장님의 올릭스 올라와 있습니다. 9월 3일 날 매수 의견 주셨고 28% 넘는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1위부터 3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1위에는 여전히 신준섭 전문가의 DPC 올라와 있습니다. 7월 27일 날 매수 의견 주셨는데요. 69% 넘는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2위에는 박동현 본부장의 포스코캠텍, 그리고 3위에는 반종민 팀장의 포스코캠텍 올라와 있는데요. 매수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이 수익률도 좀 다릅니다. 41% 그리고 38% 달성했습니다. 네, 수익률 동향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수익률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종윤 팀장님. 네, 성적이 굉장히 좋은데요. 오늘 KT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7일 날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뭐 사실 최근에 장이 좀 안 좋았다 뿐이지 34,000원까지 올라가기도 했었거든요. 벌써 5% 넘는 수익률 기록했는데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더 좀 들고 가봐도 되겠습니까? 네, 이제 KT의 경우에는 이제 뭐 연세대 캠퍼스와 이제 5G 상용망 연결 협약 체결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걸 추천을 드렸을 때 가장 많이 말씀드렸던 게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해서 검증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찬가지로 검증을 준비를 하고 실질적으로 점차적으로 5G 관련해서 경쟁력을 가지고 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통신주들에 비해서 비교적 좀 KT의 경우에는 상승세가 좀 더뎠던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는데요. 여전히 뭐 이렇게 좋지 않은 장에서도 그렇게 크게 빠짐없이 좀 상승하는 모습들, 아까 하락폭이 좀 적다는 점들, 통신주들이 좀 하반기에는 좀 더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좀 지속적으로 들고 가기에 좋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34,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수가 좋지 않으면서 살짝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목표가는 실질적으로는 지금 기존 목표가보다는 조금 더 상향을 해서 31,500원 정도로 좀 수정을 해서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28,350원입니다. 28,350원이 깨져서 28,300원까지 빠졌을 때 탈출을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추가로 진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 내가 조금 더 크게 수익을 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마찬가지로 손절가 부근에서 28,350원 부근에서 터치를 했을 때 추가 매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내가 새로 들어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오늘도 마찬가지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지만, 좀 더 오늘장 약간 급등세를 보일 수 있는 장이기는 하지만, 오늘은 한번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지켜보신 이후에 내일이나 내일 모레 정도, 그러니까 이번 주 중으로 해가지고 한 28,900원 정도입니다. 28,900원 정도 내려왔을 때 사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렇다면은 오늘 강한 상승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어떤 전략으로 좀 접근해 보면 되겠습니까? 강한 상승세는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이 이제 호재들이 많이 그러니까 호실적이 많이 발표되면서 어떻게 보면 주가들이 굉장히 많이 좀 지수들의 견인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국도 이제 미국장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좀 상승 여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국은 지금 3분기 실적이 좀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좀 많은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급등은 있을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반등을 해서 지속적으로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하루 단위로 좀 투자를 하시는 거는 괜찮지만 장기적으로 보시기에는 지금은 안전자산 위주로만 좀 가지고 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10월 17일 수요일 국내 시장이 개장됐습니다. 오늘 양지수 모두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환율 보고서 발표 임박으로 이 기관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세를 보이면서 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에 이어서 1% 넘는 상승세로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특징적인 것은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재감리에서도 중징계를 받았지만 오늘도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이어서 어제 이 뉴욕 시장에서 넷플릭스가 좋은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와 함께 스튜디오 드래곤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모두 빨간불 켜면서 출발합니다. SK하이닉스의 상승세가 강한데요. 2% 넘는 상승률 보이고 있습니다. 71,100원에 움직이고 있고요. 삼성전자 오늘 1% 넘는 상승세로 44,000원대까지 다시 올라섰습니다. 셀트리온 역시 마찬가지로 2% 넘는 상승세로 출발합니다. 268,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0.75% 상승하면서 471,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현대차 0.43% 상승하면서 117,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1% 가까운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268,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LG화학 그리고 삼성물산, KB금융 모두 오늘 1% 넘는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양지수 상승 출발합니다. 코스피 1% 넘게 상승하면서 2168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 넘게 상승하면서 740선까지 다시 올라섰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신라젠의 상승폭이 큽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2% 넘게 상승하면서 8만원 선 다시 올라섰고요. 신라젠 같은 경우에도 3% 넘게 상승하면서 91,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CJENM 오늘 1% 넘게 상승하면서 243,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포스코캠텍 2.7% 상승합니다. 72,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HLB 2% 가깝게 상승합니다. 104,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역시나 이 5위부터 10위 종목들도 모두 빨간불 켜면서 출발합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의 상승폭이 큽니다. 6% 넘게 상승하면서 107,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오롱 티슈진 2% 넘게 상승하면서 44,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메디톡스 오늘 1% 넘게 상승하면서 다시 50만 원 선 회복한 모습 보일 수 있고요. 나노스, 바이로메드 모두 오늘 1%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종윤 팀장님, 오늘 가지고 오신 3가지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좀 추천드릴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안전자산 위주로 좀 준비를 해왔고요. 그리고 초보자들도 좀 투자하기 쉬운 종목군이 이제 ETF 관련해서 좀 전달을 드리려고 합니다. 코스피 시장은 오늘 이제 좀 강한 상승세로 시작을 했지만 여전히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전일장도 마찬가지고 기관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환율 보고서 때문에 이제 보합권에 마무리가 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좀 개인들이 좀 지수를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접근은 유효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아직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어떤 식으로 들어올지가 정확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전자산 위주로 좀 보유를 하시다가 장이 좋아지기 시작하셨을 때 안전자산을 처분하시고 이제 주식으로 전환을 하셔도 충분히 내 수익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천드리기 전에 일단 ETF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ETF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TF의 경우에는 익스체인지 트렌디드 이제 펀드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상장 지수 펀드라고 부릅니다. 저희가 뭐 코스피라던가 코스닥 같은 이런 지수들에 직접적으로 내가 모든 종목을 다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모든 종목을 다 투자하는 금액보다는 적은 금액으로 지수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는 종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펀드와 이제 ETF의 차이는 이길 거래냐 아니면 당일 바로 거래가 가능하냐 또는 뭐 환매 수수료가 존재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기준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TF라는 상품을 단기적으로 접근하기에도 괜찮은 상품이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괜찮은 상품입니다. 특히 이제 좀 초보자분들이 내가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 코스피는 알고 있고 종목을 모를 때는 코스피 200이라던가 이런 ETF 상품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실질적으로 좀 종목에 직접적인 투자하기 전까지는 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고 또 저희가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분산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런 분산 관련해서도 내가 직접적으로 보고 판단하고 나누지 않아도 분산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 추천드릴 세 종목은 전부 다 안전자산과 관련된 ETF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추천드릴 첫 번째 종목은 코덱스 골드 선물 H입니다. 코덱스 골드 선물은 금 현물에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상품은 아니고 금 선물에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선물과 현물의 차이는 이제 현물은 지금 현재가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물은 미래 가격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덱스 골드 선물의 경우에는 이제 90% 이상이 금 선물 지수에 투자를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일부 골드 ETF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금 선물의 가격 움직임이 이 ETF의 가격을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덱스 골드 선물을 추천드리는 첫 번째 이유는 글로벌 시장이 여전히 불안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뭐 사우디 이제 언론인 피격 사건으로 이제 미국과 이제 사우디에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제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봤을 때 특히 이제 브릭스라고 부르죠. 저희가 신흥국 펀드들이 전반적으로 좀 시장이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는 이런 좀 글로벌 시장들이 좀 불안한 모습들이 골드 자산 및 이제 안전 자산에 투자를 해서 좀 내가 수익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아서 가지고 온 종목이고요.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이유는 H라고 붙어 있는데요. H라고 붙어 있는 이유는 환 해지를 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최근까지 이제 좀 달러가 강세를 굉장히 많이 보여주는데 이제 전일장에서 약간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강세이다라고 많이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달러에 직접적으로 보유를 하면서 해지를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달러 강세에서도 손실폭을 충분히 줄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종목은 원자재 ETF가 이제 최근부터 시작을 해서 좀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자재 ETF 이제 16일 기준으로 이제 307밀리언 달러 정도가 이제 유입이 됐고요. 주식 ETF의 경우는 이제 강한 유출이 일어난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안전자산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미국장이 이제 오늘 새벽에 강세였지만 여전히 안전자산에도 꾸준히 투자자들이 돈을 유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아직까지도 안전자산에 사람들은 많은 안전하게 좀 투자를 하고 싶다라는 심리가 강하다는 점 좀 염두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골드의 경우에는 최근에 좀 많이 빠졌었습니다. 올해 상반기부터 시작해서 좀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다시 좀 상승할 것이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 만큼 이제 코덱스 골드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보유를 하시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수는 현재가부터 8,900원까지입니다. 8,900원까지 좀 분할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지금 좀 짧게 한번 가지고 가보려고 하는데요. 9,200원까지 그냥 200원 정도 상승하는 거죠. 2% 정도로 좀 가지고 가면서 워낙에 폭 자체가 ETF 지수 상품들은 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200원까지 올라가는 것도 좀 많이 상승을 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좀 손실을 굉장히 적게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8,600원까지 열어두시고 좀 손절 터치까지는 내려오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요. 그 사이까지 계속 추가 매수하시는 것도 유효한 투자 방법입니다. 그 때문에 1차 목표가 9,200원이지만 지속적으로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인 만큼 보유를 하시면서 중간중간 청산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코세프 국채 3년 ETF입니다. 이제 그 국채 3년의 경우에는 한국거래소와 KIS 이제 채권평가에서 산출하는 시장 가격이죠.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가장 유동성이 좋은 상품군인 이제 3년물들 위주로 좀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이제 ETF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고 채권에 투자하는 만큼 장기적으로 이자 소득이라던가 이제 자본 이익까지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세프 국채 3년물을 추천드리는 첫 번째 이유는 글로벌 시장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 시장 리스크가 아직까지는 이제 많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해소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뭐 그 안전자산 투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코세프 이제 3년물에 투자하기에 괜찮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투자 가치가 있는 종목이고요. 이제 두 번째 이제 추천 이유로는 10월 금리가 좀 제가 봤을 때는 상승하기보다는 동결할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그 한국 시장 자체도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단기적인 상승세는 약간은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상승세로 전환한 모습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가계부채가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계부채가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으면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은 동결을 하되 올해 한 번 정도는 상승할 수 있지만 일단 10월은 좀 동결한다 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채권의 경우에는 금리가 동결되는 경우 또 이제 상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지수가 가격이 많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9월에 이제 금리가 상승할 것이다 라는 이슈들이 나오면서 이제 가격이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10월에 이제 좀 금리 상승이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기 시작하면서 특히 이제 좀 시장이 좋지 않으면서 좀 다시 상승세로 전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지 구간 61선과 121선이 이제 밑에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좀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지지 구간 또는 저항 구간이라고 보는 이동 평균선들이 전반적으로 가격에 비해 밑에 형성이 되어 있는 만큼 좀 지속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좀 이제 불안한 점이라고 한다면 11만 536원, 그러니까 11만 500원 선에 좀 강한 대기 매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말이라는 건 여기가 강한 저항 구간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좀 지켜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추천드리는 세 번째 이유로는 수급. 이제 최근에 수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제 안전자산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안전자산 비중을 굉장히 높이고 있기 때문에 채권도 마찬가지로 안정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특히 이제 채권의 경우 이제 3년물의 경우에는 10년물과 다르게 유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가격폭도 굉장히 많이 움직입니다. 다만 이제 뭐 주식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그 이동폭이 움직임이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손절 구간 짧게 잡아가시면서 좀 수익 구간도 짧게 가져가시면서 특히 이제 코세프 국고 3년물의 경우에는 배당처럼 저희가 이제 주기적으로 이자 소득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기에 괜찮은 종목이다. 그리고 만약에 이자가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주가 이제 자본 이익은 다소 빠질 수 있지만 오히려 이제 이자 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들고 가기에 굉장히 괜찮은 종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부터 11만 200원 선까지 좀 분할 매수하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따로 제시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가지고 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뭐 시장이 회복된다라고 한다면 일부만 좀 청산을 하시고 일부는 지속적으로 들고 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손절가는 11만 100원이죠. 11만 100원까지 좀 가지고 가시면서 좀 보유하시기 괜찮은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드릴 세 번째 종목은 코덱스 미국 달러
선물입니다. 미국 달러 선물의 경우 이제 미국은 최근에 좀 달러가 지속적으로 좀 강세를 보여주면서 9월부터죠. 이제 9월부터 시작해서 좀 횡보하는 모습들 좀 많이 보여주고 있고, 실질적으로 오늘 장에서도 약간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전히 뭐 그 달러 강세는 여전하다. 그리고 뭐 추천드리는 첫 번째 이유가 뭐 금리 인상. 뭐 미국은 지속적으로 이제 내년까지 3회 정도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많은 투자자들이 달러 인덱스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그 오늘 살짝 빠지는 모습은 단기적인 조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큰 박스권을 탈출하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드리는 두 번째 이유로는 이제 좀 안전자산에 좀 선호도가 높다. 그리고 이번에 뭐 미국 시장이 호실적 발표를 했으나 여전히 이제 뭐 그 달러 인덱스죠. 달러 인덱스가 좀 강세라는 점들이 좀 지속적으로 투자하기에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달러 헤지 목적으로 가지고 가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이유로는 단단한 지지 구간입니다. 지금 그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다가 박스권 최근에 탈출했고요. 그리고 이제 박스권 탈출 이후에 좀 조정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하단부에 굉장히 많은 지지 구간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거. 특히 61선까지, 그러니까 9,580원이죠. 9,580원까지는 지지를 받을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 좀 분할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여전히 이제 뭐 박스권 하단부까지는 지속적으로 분할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스권을 잘 지켜보시면서 박스권 하단부 깨졌을 때 이제 좀 탈출을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따로 제시하지 않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2019년,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달러가 좀 강세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제 달러가 지속적으로 강세일 때 이제 인덱스에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이 코덱스 ETF 상품도 매력적인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 구간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스권 탈출 구간입니다. 그래서 9,435원인데요. 9,435원이 탈출되는 경우에는 탈출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한 번에 매수하지 마시고요. 내가 달러를 산다라는 생각으로 분할로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요즘 흐름과 참 맞는 종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골드 선물, 달러 선물 이렇게 해지가 가능한 상품들로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어서 수익률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소 소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익률 자랑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5일 날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월요일 날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에코 마케팅 추천을 해주셨는데 오늘 이 기준으로 9% 상승률 기록을 했거든요. 더 들고 가봐도 되겠습니까? 네, 일단 지금 시장 상황이 물론 미국 시장이 급등을 했지만 그 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과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반반씩 받는 바람에 미국 시장의 상승분을 전혀 가져가지 못했고 오히려 중국 시장의 하락분을 많이 반영하다 보니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IT와 바이오 위주로 빠졌습니다. 그동안 이제 여러분들이 뭐 많이 사셨던 삼성전자라던가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이런 것들이 다 급락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대장주들이 하락을 해서 지수가 급락을 하게 되면 사실 개별 종목들도 버티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개인기가 뭐 아주 뛰어난, 개인기라고 표현을 하죠. 팀 성적이 안 좋아도 굉장히 개인 성적만 좋은 꼴찌팀에 잘 나가는 그 개인 간의 MVP들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약간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러니까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수급적으로 여러 사람이 엮여있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 10년 정도 된 종목은 1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매매 가담을 했으면 지금 그 종목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 수급에 들어가 있는 주체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해관계가 굉장히 얽혀있는데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공모하고 나서 이제 뭐 초반에 약간 거래량이 극심하게 일어나긴 하지만
그 뒤에는 사실 보호예수 물량으로 몰려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6개월에서 12개월. 그러니까 뭐 거기에 이제 사장이라던가 이런 이해관계자들을 팔지 못하고 많은 물량이 잠겨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단기적인 매매 세력 조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이해관계가 좀 덜 얽혀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그런 종목들이 약간 개별적인 개인기로 갈 수 있다 해서 에코마케팅 갖고 왔었던 건데, 그리고 그 내용 성장 스토리도 뭐 요즘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들이었잖아요.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하시다 보면 뭐 관심 기반 광고라고 뭐 뜨잖아요. 내가 이제 관심을 가졌던, 내가 예를 들어 맛집, 여행을 막 주로 계속 검색을 했어요. 그럼 이제 그거를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광고가 자꾸 뜨는 거예요. 여행사 광고가 뜨고, 뭐 식당 광고가 뜨고, 그리고 뭐 그거를 전혀 검색하지 않고 나는 뭐 예를 들어 정보 같은 걸 검색했다. 뭐 교육 정보 이런 것들을, 그러면 교육업체 정보가 계속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코마케팅은 그런 걸 해주는 업체거든요. 관심 기반 광고, 퍼포먼스 광고라고 해서 그 사람이 그 관심을 가졌던 것을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광고를 탁탁 심어주는 역할이에요.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이 좀 주요하고 있죠. 왜냐하면 다른 광고라는 걸 기반적으로 굉장히 좀 그 거부감이 있어요. 일반 사람들은. 왜냐하면 나한테 괜히 막 무작위적으로 필요 없는 광고들을 하니까. 근데 그나마 관심 있는 광고를 하게 되면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타겟 광고들이 요즘에 그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에코마케팅이 그걸 하는 회사고, 상장한 뒤에 급락을 했던 부분이 있었고 굉장히 바닥을 기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서서히 올라오는 부분이 생겼고, 마침 타이밍이 잘 맞아서 수익이 난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복잡한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조금 더 빛을 발할 수 있다. 이런 개별 종목의 개인기들이. 그래서 그 개별 종목의 개인기를 믿고 좀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준비한 종목은 MP 한강이라는 종목입니다. MP 한강 하니까 무슨 한강 고수부지랑 관련 있는 종목인가 이런 의문도 갖잖아요. 뭐를 하는지 딱 떠오르지 않죠. 그렇죠? MP 한강이 도대체 뭐를 하는 회사인가. 그래서 이 회사도 지금 이제 뭐 그런 것 때문에 사명 변경을 지금 시도하려고 하고 있는데, 뭘 하는 업체냐면 이제 화장품 관련 업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잘 아시는 것으로는 뭐 키스미라던가 캔메이크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요즘에 소식을 보니까 9월 달에 3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고 200억 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을 했어요. 뭐 전환사채랑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조금씩 성격이 틀리지만 기본적으로 일단 나중에 뭐 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환사채는 채권을 주식으로 바꿀 수가 있고,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새로운 주식이 발행이 됐을 때 그걸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사채인데 나중에 그 주식으로 그 돌려받을 수 있는. 어쨌든 500억 규모의 그 지금 자금 조달을 했는데 이거를 뭘 쓰려고 하나 봤더니 11월 달에 화장품 회사 스타일로 사명 변경 예정이에요. 제가 아까 그 물어본 게 괜히 물어본 게 아니거든요. MP 한강이 도대체 이름만 듣고는 뭘 하는 회사인가? 한강을 관리하는 회사인가? 그러니까 그런 의문을 갖는데 이제 그 회사도 그걸 인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1월 달에 화장품 회사 그 어떤 브랜드가 딱 나타나게 사명 변경할 예정이고, 지금 최근에 수입 화장품 브랜드 키스미 캔메이크 운영한다는 건 알려들었고, 핸드크림 미국 판매 1위 브랜드 오킵스, 예,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워킹핸즈 핸드크림을 판매를 하는데 이게 온라인 쇼핑몰이라던가 H&B는 올리브영이라던가 뭐 그런 거죠. 지금 뭐 자체 화장품 브랜드로는 릴리바이레드를 보유하고 있어요. 최근에 그 다이아의 정채연, 예전에 프로듀스 101에 나와서 좋은 성적을 거뒀죠. 근데 이미 다이아로 그 데뷔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프로듀스 101으로 얼굴을 알리고 좀 더 활동을 하면서 젊은 층에게 굉장히 지금 인지도가 있잖아요. 정채연 씨가. 전속 모델이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자체 브랜드 릴리바이레드를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수입 화장품 브랜드 아까 뭐 키스미, 캔메이크, 핸드크림 브랜드 오킵스 이런 것들도 다 각 분야에서 인지도가 있는 화장품들이고, 11월 달에 그런 500억 규모로 어떤 새로운 화장품 회사를 인수하거나 화장품 회사 스타일에 맞게 사명 변경할 예정이라서 앞으로의 변화를 조금 지켜볼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손절가 3,000원, 목표가 6,000원으로 잡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스미와 캔메이크라는 수입 화장품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MP 한강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를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요, 배럴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이 포털 사이트 검색어 1위이기도 했거든요. 원종윤 팀장님. 네, 오늘 50% 뭐 할인 행사한다고 이렇게 네. 좀 관심이 뜨거운 것 같은데 벌써 20% 상승세 띄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배럴의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이제 그 워터 스포츠죠. 이제 그 여름 시즌에 굉장히 그 강세인 종목입니다. 특히 이제 저희 올해 상반기가 굉장히 더운 날씨에 배럴이 많이 상승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었는데요. 이후로 이제 사실 워터 스포츠가 물과 관련된 스포츠 상품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가을 겨울로 이제 추워지기 시작하면서 주가들이 많이 빠진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었고요. 어떻게 보면 오늘의 상승은 지금까지 하락했던 지금 차트를 보시면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강한 하락세 이후에 횡보하는 모습 보여주고 이후에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다시 이제 횡보하는 모습이 있다가 하락하고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어떻게 보면 횡보 이후에 강한 상승 패턴들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과연 지금 오늘 들어가기 좋냐라고 했을 때 저라면 안 들어갑니다. 예, 50% 할인 행사한다고 해서 그 기업 가치가 상승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단지 어떻게 보면 지금 여름에 팔았던 상품들 중에 남았던 재고들을 처리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재고 이제 처리 목적으로 지금 50% 할인을 하기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관시의 의미에서 그 실질적으로 최근에 이제 좀 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좀 이슈몰이가 되면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추세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여전히 지금 하락 추세죠. 하락 추세를 깨지 못하고 지금 여기에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분봉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지금 이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 지금 약간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오늘 상한가를 친다. 그럼 내일 상한가를 칠 거냐라고 했을 때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번 강한 급등 이후에 상한가를 치지 못하고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횡보하거나 빠지는 모습을 보여준 만큼 오늘 좀 강하게 상승은 했지만 이미 접근하기는 좀 늦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50% 할인 행사하니까 오늘 사러 가시는 게 또 낫지 않을까. 주식 말고 주식 살 돈으로 수영복 이제 내년에 입으실 거 좀 미리미리 좀 사셔가지고 입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좀 돈을 아끼시는 게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17,000원 구간에 저항 구간을 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 깨지 못하면 여전히 횡보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추세를 뺐을 때 이제 추세를 제거했을 때도 마찬가지 지금 21선과 61선 뭉쳐있는 부분이죠. 이제 여기 보시면은 너무 크게 확대를 해버렸네요. 네. 잘못했군요. 실수로 클릭을 잘못해서 삭제가 됐는데 지금 여전히 이 구간 지금 강한 저항 구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한 저항 구간 때문에라도 오늘 이제 좀 강한 상승세 보였다가 빠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지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8% 먹고 나와야 되는데 8%까지 올라가느냐 했을 때 올라가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 매수보다는 이 제품을 사라 이렇게 센스 있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요. 금감원이 이 재감리 원안을 고수했습니다만 오늘도 역시나 상승세에 띄고 있습니다. 이미 뭐 테마 감리에 대해서 비용 처리 방안이 결정됐기 때문일까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은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1.7% 빠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하락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란투스 계약 해지 관련해가지고 좀 단기 하락 요인으로서 이제 기업 가치가 좀 3% 정도 빠질 것으로 좀 평가받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주가가 하락을 하지만 사실 뭐 회계 처리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이거 관련해가지고 사실 회계사님을 만나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과연 이게 분식회계라고 볼 수 있습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분식회계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이제 좀 기업 회계 기준에서 좀 위반한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벌금 정도는 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일 거다라고 하시기보다는 좀 오늘은 단기적인 하락, 어떻게 보면 악재 두 개가 동시에 나오면서 좀 단기적인 하락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뭐 상승 출발을 했지만 뭐 악재들이 있기 때문에 하락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계약 해지와 관련해서 보상 비용으로 1,755억을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수령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개발 비용으로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점들이 단기적인 하락 때문에 투자하기에는 어렵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지지 구간에서 좀 진입을 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뭐 지지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은 44만 4,500원입니다. 44만 4,500원이고요. 장기적으로 좀 하단부까지 봤을 때는 지금 하단부까지는 좀 많이 내려와야 되는데요. 많이 내려와야 하지만 40만 600원 선, 40만 600원 선, 뭐 40만 5천원 선, 5천원부터 이제 600원 선까지 좀 이제 구간들이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좀 진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오늘 많이 빠지시는 건 보시고, 많이 빠졌을 때는 지속적으로 좀 더 빠질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 하락세가 좀 단기적으로 마무리가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지속적으로 좀 강한 하락세, 지금 분봉으로 봤을 때 좀 강한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 거래량을 동반한 하락세입니다. 거래량을 동반한 하락세는 더 강한 하락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점 꼭 염두해 주시고,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지금 수익권이신 분들은 좀 청산 구간 좀 잡으시고 청산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추가적인 진입, 오늘은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늘은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오늘은 좀 지켜보시고 내일 이제 한번 지켜보시면서 진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까지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골든트리 투자자문 원종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수익률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 박동현 본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익률 자랑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23일 날 주셨던 에코마이스터가요,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 41% 달성했습니다. 높은 수익률 기록하고 있는데 더욱더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에코마이스터를 추천한 적이 없고 포스코 캠텍을 추천했습니다. 아, 네, 포스코 캠텍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캠텍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포스코 캠텍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그룹의 핵심 성장 사업이 2차전지 사업의 중심에 서 있는 회사입니다. 연말 기준 이제 응급제 생산 능력은 2.12만 톤에서 지금 2020년 6.4만 톤으로 그 매출 비중이 약 한 2%에서 20%까지 상승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생산 능력을 늘리면서 자연스럽게 매출 비중도 증가하리라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포스코 그룹의 ESN과 합병을 통해서 응급제뿐만 아니라 양극재 사업도 통합 계획을 같이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자회사인 PNC텍의 실적 호조가 지속되다 보니까 아주 재무제표상으로 되게 좋아 보이는데, 지금 현재 사항이 어떠냐면은 중국의 전기료 생산 능력이 계속 확대가 되면서 중장기에 친산 코커스 수요가 가파른 성장 국면에 진입을 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PNC텍의 실적 호조도 지속되면서 함께 포스코 캠텍의 그 매출 비중도 더욱더 높아지려 예상을 합니다. 지금 1차 목표가는 돌파했고 2차 목표가 8만 원을 드렸었는데, 이 추세라면 다시 한번 목표가를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오늘은 동성 하인텍이라는 회사입니다. LNG선 LNG 액화 플랜트에 들어가는 본행제를 생산하는 회사인데, 매출 66%가 조성향 이제 매출 비중이며,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이 건조하는 LNG 운반선에 화물용 본행제를 만드는 회사이죠. 여기서 본행제가 무엇이냐면은 극종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LNG 제품의 경우 영하 163도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극종 상태인 LNG와 저촉하에서 LNG를 액화 상태로 보존하는 역할을 만드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투자 포인트는 딱 세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LNG의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LNG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수익률이 그만큼 증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중국에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석탄 발전소를 줄이고 LNG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강합니다. LNG 재계약기 터미널은 중국 내 13개가 가동 중인데, 현재 추가로 7개를 건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LNG선의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또 예상을 하고, 두 번째로는 그 IMO 규제입니다.
그 선박 사업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규제 사업인데 LNG 추진 이 IMO 규제로 인해서 LNG 추진선 발주가 좀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IMO 규제가 뭐냐 하면은 그냥 유해 물질을 많이 내뿜은 선박 운행을 중지하라는 좀 규제입니다. 그 자동차로 보면은 경유차 규제와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존의 저유형 연료가 대안으로 떠올랐지만 선박 엔진 손상과 가동 중단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LNG 연료를 이제 대안으로 꼽았고 이를 통해서 LNG 추진선 발주도 증가를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미 셰일가스의 개발입니다. 그 플랜트 프로젝트 한 개당 맥시멈 한 500억 원의 매출 발생이 가능한 프로젝트인데 올해 초에 미국 LNG 수출 터미널에 단열재를 공급하면서 이미 170억 원의 수주를 했습니다. 연매출 2천억에서 4천억 수준의 의미 있는 매출도 가능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 최근에 호재성 뉴스도 있었습니다. 삼성 중공업으로부터 938억의 규모 본행지 공급 계약도 맺었습니다. 이는 이제 지난해 매출의 40.6%나 차지하는 큰 규모의 계약이죠. 선박 업체들의 건조량이 늘어나면서 한국 조선소의 야드 효율성 점점 개선되고 있고 이는 동성 화이트와 같은 기자재 기업들에게도 수주가 넘어오는 시기가 빨라지고 있다는 것을 예상을 하고 앞으로 본행주 수주가 예상보다 빨리 시작된 만큼 동성 화이트의 실적 개선 시기도 예상보다 빠를 것으로 현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하자면은 첫 번째 LNG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IMO 규제로 인해서 LNG 추진선이 발주가 기대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미 세계가스 개발로 인해서 LNG 수출 터미널의 단열재 공급이 증가하고 있다. 이를 좀 이제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가에 매수하셔도 되고 목표가로는 12,000원, 손절가로는 7,7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캠텍에 대한 리뷰 그리고 이어서 동성 화인텍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들어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 박동현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3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혜솔입니다. 이 시각 시장 상황 짚어드립니다. 환율 보고서에 대한 경계감은 여전하지만 뉴욕 증시가 기업 실적 호조에 힘입어 상승함에 따라 오늘 우리 시장도 양지수 모두 상승 출발했습니다. 이 시각 현재 흐름은 어떨까요? 코스피 시장부터 같이 살펴보시죠. 네,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54% 상승하면서 2178.06포인트를 지나고 있습니다. 네, 차트 보시면서 흐름 파악해보시죠. 오늘 1%대 상승 흐름 보이면서 2170선에서 시작을 했고요. 현재 상승세 이어가면서 2180선 위로 올라온 모습입니다. 네,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간의 매수폭이 큽니다. 299억 원가량을 사들이고 있고요. 현재 개인과 외국인은 소폭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총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죠. 삼성전자의 이틀 연속 기간의 매도세가 집중됐었는데요. 오늘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61% 상승하면서 44,3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마찬가지로 상승세입니다. 어제 7만 원 선 밑으로 내려오기까지 했었는데요. 오늘 2% 이상 상승하면서 71,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마찬가지로 상승세고요. 0.76% 상승하면서 26만 4천 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트룩시마의 성장세에 대한 기대감 계속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상승세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금감원이 재감리에서 기존 중징계 결정을 고수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오늘 하락세입니다. 5% 이상 빠지면서 44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대차 오늘 상승합니다. 1.72% 상승하면서 11만 8,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포스코 마찬가지로 2.26% 상승하면서 현재 27만 2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G화학이 2.8% 이상 상승하고 있고요. 2차전지 사업 부분의 실적 개선 기대감 받고 있습니다. 32만 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과 KB금융 모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마찬가지로 상승 흐름입니다. 1.46% 상승하면서 742.20포인트를 지나고 있습니다. 네, 차트 보시면서 흐름 파악해보시죠. 오늘 2% 가까운 상승세 보이면서 740점 위에서 출발을 했고요.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어제와는 반대로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사들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외국인이 498억 원가량을 팔고 있습니다. 네, 시총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죠. 대부분 빨간불이 눈에 들어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1% 이상 상승하면서 79,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신라젠 마찬가지로 0.57% 상승하면서 88,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CJ E&M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포스코 캠텍은 기관이 어제 가장 많이 산 종목이었는데요. 오늘도 좋은 흐름 이어가면서 7만 원 선 위로 올라섰습니다. 1.14% 상승하고 있고요. 71,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HLB가 오늘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노스가 어제 40억 규모의 필리핀 계열사 지분을 취득했다는 공시가 떴습니다. 오늘 0.27% 상승하면서 7,31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바이로메드와 스튜디오 드래곤 모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 8위로 올라섰는데요. 오늘 넷플릭스 효과로 10% 이상 상승세 보이면서 11만 1,0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메디톡스와 펄어비스 모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코스피 200 종목 중에 상승폭이 큰 것에는 오늘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한솔케미칼이 6% 이상 상승합니다. 82,3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하나케미칼 4.8% 이상 상승하면서 17,3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와 신세계, 또 한국금융지주까지 모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코스피 200 종목 중에 하락폭이 큰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4.92% 하락하면서 현재 44만 4,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빙그레와 SBS, 또 대우조선해양, 금호타이어까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시장에서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종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위부터 8위까지 함께 보시죠. 네, 1위에 삼성전자 올라와 있고요. 2위에 신라젠, 3위에 유니온, 4위 DPC, 5위 한샘, 6위 셀트리온, 7위 삼성바이오로직스, 8위 삼성전기가 랭크되어 있습니다. 3위 유니온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유니온이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바나듐 가격이 3년 사이 10배나 올랐다는 소식이 주가 급등의 원인이었는데요. 유니온은 시멘트 제조 사업과 바나듐 등 철강 제련 첨가제를 공급하는 희우 금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상승세 이어갑니다. 14% 이상 상승하면서 5,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5위 한샘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한샘이 충격 수준의 부진한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은 시장 컨센서스의 절반 수준에 그쳤는데요. 가구 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주가 부진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상승세 보입니다. 3.5% 이상 상승하면서 5만 100원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7위 삼성바이오로직스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분식회계 의혹 재감리에서 기존 중징계 원안을 고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징계 절차에서 금감원과의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오늘 하락세입니다. 4.49% 하락하면서 현재 44만 6,5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한혜솔이었습니다. 네, 출발 증시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되고 있는데요. 갓기환의 저가 매수 포착,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부로 좀 코너명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최고인 사람에게 갓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는데요. 저가 매수 적중률이 아주 좋습니다. 뭐 좀 마음에 드십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이제 오늘 장세는 그동안 이제 낙폭과대주가 많이 올라가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낙폭과대주가 아니고 이제 미래의 시장을 선도할 만한, 어떻게 보면 새로 개편되면서 첫 시간이니까 미래를 선도할 만한 이런 종목으로서 오늘은 우리 산업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산업하면은 전기 자동차의 성장과 함께 성장한 회사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거기에는 그 PTC 히터죠. 그동안에 이제 그 일반 디젤 기관이나 이런 것은 그 연료를 떼어갖고 히터를 하는데 전기 자동차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전기를 이용한 그 난방 장치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이제 우리 산업은 글로벌 1위의 이제 사업에
그 영역을 하고 있는데 뭐 이 분야에서 2018년만 해도 매출이 한 640억 나오고 있죠. 확보된 2020년까지 매출가 2천억 정도 되니까 2021년에는 이 분야에서 한 3천억까지의 매출도 전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는 PTC 히트에 독보적인 회사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이 외에 그 아다스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 자회사 우리의 모티브를 통해서 이 센서 사업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이것도 성장, 전기 자동차, 자율주행에 맞춰서 미래의 먹거리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도 중요한 그 위치를 차지하면서 매출을 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주로 이제 테슬라에 납품했었는데 뭐 현대차라든가 중국의 뭐 클라이슬라든가 이렇게 매출처를 다변화하면서 테슬라에 대한 그 축소를 그 위험에 대한 한 회사에 대한 그 의존도를 축소하고 있으면서 미래 먹거리를 확보해 나가고 있다. 이런 것이 중요하고요. 테슬라도 최근에 뭐 중국 공장 증설이나 이런 걸 통해 갖고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미국에서도 판매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가 우리 산업을 이끌고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근 들어서 주가는 이것은 먼저 바닥을 쳤죠. 6, 7월에 바닥을 쳤기 때문에 최근 그 저점을 높이는 우상향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다른 낙폭과대주와 틀리게 장기적인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뭐 주가가 뭐 하락하고 있고 지금 보합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격에서는 저점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고 하락할 때마다 분할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가는 일단은 4만 원, 손절가는 29,000원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산업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전략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여신 손지유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수익률 자랑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12일 날 추천을 해주신 두산밥켓이요. 10% 넘는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미 뭐 목표가 4만 원 터치했거든요. 더 가져가봐도 되겠습니까? 일단 두산밥켓 북미하고 유럽 소형 건설장비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로 매출의 70% 이상이 미국 시장에서 창출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난 하반기부터 본격화되어 있는 재고 확충이 수요가 공급보다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서 조금 더 앞으로도 기대를 해볼 수도 있을 만한 부분은 있지만 일단은 수익 시장은 다시 해놓고 아래에서 다시 매수를 진행하시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셔도 괜찮고요. 만약에 이제 지난번에 터치를 했을 때 매도를 못하신 분들은 조금 더 보유하시면서 목표가 다시 한번 터치를 해주고 주가 나오는 흐름 기대하면서 조금 더 보유를 해보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을 해봐야 될까요? 자, 일단 코스피 우리 증시 사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오늘도 사실 시작하고 나서 아침 시가가 거의 고점 근방으로 나오고 지지부진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반등 흐름 나오면서 사실 코스피 코스닥 상승 종목이 굉장히 월등히 우세한 상태로 흘러가고 있지만 그 안을 살펴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 외국인이 589억 원, 기관이 현재 37억 원 정도 매도를 보이고 있고 양매도 보이고 있고 코스피 쪽에서도 외국인의 매도 그리고 기관의 아주 소극적인 매수로 사실 크게 변동성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증시 전반의 조정이 조정 압력이 가해지고 있고요. 이게 사실 이런 증시가 좀 반등을 하려면 시장의 이런 불확실성이 좀 사라져야 되는데, 미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 확실히 나오는 거, 이제 기대감으로는 이제 중국이 이제 되지 않는다,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일단 확실히 나오는 거 봐야 되겠고, 9월 FOMC 의사록 등 이런 핵심 이벤트들 결과를 사실 알 수 없어서 투자 심리 회복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어제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지수 자체는 올라오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 보면 그래도 지금 우리 지수 좀 많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긴 합니다. 기술적으로도 반등 흐름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많이 떨어졌던 종목들 위주로 낙폭과대 종목들이 좀 반등이 나오면서 중소형주들의 좀 상승을 아침부터 갭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들도 나왔습니다. 일단 이런 계속 지금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는 지지부진한 이런 흐름들 기존 추세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좀 심리 회복을 자극하는 변수가 좀 나타날
필요가 있는데 앞서 얘기했던 환율 보고서 FOMC 의사로 이런 결과가 좀 나오길 시장이 좀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낙폭이 컸던 그 산업재와 경기 소비재 그리고 뭐 배당주 이런 쪽으로 외국인이 지금 매수를 하고 있어요. 사실 오히려 외국인이 그 삼성전자처럼 이렇게 시장을 견인하는 주식의 비중을 늘린 게 아니라 오늘도 이런 배당주 이런 쪽으로 좀 보고 있어서 사실 아직까지 시장을 좀 낙관적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심리 지표나 뭐 수급 상황 이런 것들 보면서 조금 대응해도 늦지 않은 그런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 같은 경우도 현재 아침에 갭 띄우고 좀 눌러두고 있는데 730포인트까지 뭐 이탈이 나오지 않는 한 충분히 일단은 눌림목 자리에서 잘 지지하는지 정도는 보면서 가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추천주는 DPC입니다. 시장에서 방탄소년단 관련주로 새로 인식이 되면서 상한가가 두 번을 가고 이제 어제 오늘 이렇게 두 거래일 연속 눌리고 있는데요. 기술적으로도 눌림목 형성을 하고 있는 만큼 6,000원 근방에서 매수를 진행해 보시되 목표가는 전거래 고점이 6,450원 잡고요. 손절가는 짧게 5,800원 정도 잡으면서 시장 변동성 대응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좀 위험한 종목이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염두에 두고 비중 조절 필수로 해서 오늘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식 여신 손지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더욱더 알찬 정보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